뭐 별 재간이 없어서 만화만 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요즘 와가지고 이공계 위기다, 특히 고분자 쪽에서도 뭐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 결국 우리가 연구의 큰 주체는 현 시점에서 연구의 큰 주체는 저희들 같은 출연 연구가 인스티튜션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대학교도 있을 수 있고 산학교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제가 최근에 와서 역할의 혼재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 세션에는 두 번째는 고롱 중앙기술원의 박호진 박사님께서 산업 현장에서 바라본 고분자 통합교육,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인 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인사 쪽을 전문하는 사람도 아니고 연구소에 입사해서 연구소만 30년을 근무했는데 갑자기 이런 걸 하라고 해서 인사팀장 보고서는 작성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전문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자료를 작성했더라고요. 대충 보면 앞에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상식선에 속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수학생에서 시간적으로 앞에 부분을 간단하게 넘어가고 제 연구소 얘기라고 제가 좀 자신 있으니까 연구소 얘기들을 조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농업혁명 시대 체력 세대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로 보면 이게 한 60년대까지는 여기에 해당했다고 보입니다. 사실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래서 한 7, 80년대는 2세대고 저희 회사 유사에서는 도입한 기술을 열심히 일만 하고 시간 잘 지키고 오버타임 하고 하면은 저처럼 진급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 이게 아마 2000년 들어와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자기 유인이라고 사실 쓰긴 했는데 이건 아주 상식적인 표현인 것 같고 자기만의 뭔가 이렇게 다 이런 게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기존에는 양을 중시하는 경쟁이었죠. 그래서 성장, 매년도 성장했느냐, 또 일본을 얼마나 빨리 따라가느냐, 또는 재벌 그룹에서 가족들끼리 다 해먹는 이런 이견. 지금 와서는 요즘은 성장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얼마나 하느냐, 또 어떤 새로운 가치 창조를 했느냐, 또 이 공정수익이라는 이제 나눠 먹을 끼리끼리 나눠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득이 되는 사람하고 경쟁을 하는 무언가 내가 얻을 거 있는 사람하고 친해야 되는 이렇게 회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타겟으로 하지 않으면 국내에서도 시장을 잡을 수 없는 이런 상당히 변화가 기존에 비해서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죠. 이건 앞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은 회사들도 착실하게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 쪽에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돈 벌 수 있는 사업 단계. 옛날에는 사업 단계를 무조건 키우는 이런 식으로 회사들이 많이 제안을 했는데요. 그럼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벌 것이냐. 사실은 저희가 연구소에 들어와서 지금 30년째이라는 연구소에 있으면서 92년도에 저희 중앙연구소라고 서울정치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올라와서부터 그 연구소를 운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천대를 많이 받았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연구원 이렇게 적혀 있어서 연구원이라 하면 고집만 세고 지절간치나 하고 다른 일을 하고 끝도 못하는 사람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어서 연구원 출신들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지만 부상급 또는 차별급이 되면은 그 다음은 할 일이 없어요. 사업구역을 통해서 무슨 일이니까 사업을 써달라, 공장에 써달라 하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안 써주는 겁니다. 왜? 자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근본이 그때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술잘 먹고 이렇게 손잘 내리는 사람들이 이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여기 연구소라든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기술자인데 이익을 창조하려면 어떤 돈 벌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발굴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보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말씀드리죠. 그래서 여기에 뛰어들지 못하면 어느 사회에서든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겠죠. 이건 뭐 일반적인 우리나라 시장이겠습니다만 이제는 노동시장도 저희들이 옛날은 평생직장이라는 게 있었죠. 한번 회사에 들어가면 저처럼 30년씩 근무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력사원을 뽑아서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고 또 외부의 인력이라도 우수한 인력이 있으면 하시라고 바꿔치기하고 그래서 이제는 회사에 들어갔다고 해서 안 좋을 수 있는 시절이 지나버렸죠. 또 개인도 개인주의 되고 이제 팀별로 저희들도 연구소에 RPS라는 걸 만드는데 리서치 프로피셔널, 비즈니스 프로피셔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 월급 외에 자기의 이 성과에 따라서 회사에서 이익이 얼마나 하면 가다정도이라고 연구하는 주고 상황이고 그래서 옛날은 뭐 세월 맞으라고 되는데 이제는 성과가 있어야 돼요. 자기 올 세러리도 달라지고 진급도 물론 달라지고 사람 중심에서 일 중심으로 이제 자기가 뭘 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세계가 되죠. 또 옛날은 국내 시장만 엔조이하면 되는데 이제 전 세계 시장을 뛰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로 하려든지 이런 것이 그건 대충 앞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떤 거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여기서 상시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내 각 기업이 요구하는 이제 다 신문에 나온 걸 한번 모아봤는데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잘 없더라고요. 다 아는 얘기들. 뭐 도덕적이 중요하서. 그런데 가장 강조하는 게 창의, 뭐 국제 감각 이런 것들은 글로벌리또 뭐 이런 것들은 어느 분야든지 다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시절이 되었구나 하는 걸 이제 이루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건 외국계 기업이라는 것보다 실제로 국내로 사실은 있기 때문에 이제 세상들은 기술이 옛날은 대접받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우리 한국이 60년대, 70년대 발전할 때는 외자 유치를 해보는 사람 4번 나오면 무조건 돈 벌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고 그 다음은 한 70년대, 80년대는 공장을 증설하면 하나 돈 벌었습니다. 그때 시장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하려면 자기가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절만 해도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공장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정부의 인가를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주로 상경계 출신이겠죠. 로비를 잘해서 술도 잘 먹고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근래에 와서는 이제는 인가 같은 거 없죠. 전 세계 시장이 다 열려 있으니까 돈은 또 필요하면 얼마든지 빌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떤 특징 있는 제품, 기술이 들어간 제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려면 이제 사업이 번창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기술을 개발하려니까 R&D 요원들이 이제 대접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사람인데 저희 회사에서는 연구원들이 기존 일반 사업보다가 원료를 실제로 더 많이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공표는 안 했지만 RPS, BPS, 비즈니스 프로피셔널은 전 사원이 같이 하는 거고 연구원을 위해서는 BPS를 받고 또 자기가 개발한 제품이 이익이 나면은 리서치 프로피셔널이라는 RPS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몇 배씩 올렸어요. 연구수당도 옛날에 운동만 하는 거 했는데 만들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어쨌든 연구원들을 월급을 나누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도 발굴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알았어요. 특허도 넣고 뭐 출장비도 영업사원을 하는 출장비도 연구원을 받아요. 또 그 대신에 연구원들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장사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 전문가이면서 전문가만 돼서 사실 안 돼요. 전문가이면서 또 스페셜리스트이면서 제너럴리스트. 저희들은 연구원 밑에 실, 연구소, 그 다음 실, 이렇게, 그 다음 연구원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 실장 이상은 제너럴리스트가 되라고 저는 합니다. 장사도 하고
직접 장사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려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중국을 만들어낼 수 있고 융통성이 되고 특히 체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능력이 되려면 실력보다가 체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 미국 출장을 하는데 비행기 타는 것까지 포함해서 8일인데 7개 도시를 봅니다. 아침에 비행기 타고 출발해서 오후에 가서 미팅하고 술 먹고 호텔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 많이 이렇게 되고 시대적으로 또 한번 구분을 해보면은 7, 80년대 아까 말한 거하고 비슷합니다만 이때는 큰 것이 아깝다. 개호가 계속 키우다가 결국 쓰러지게 됐지만 90년대는 인력을 중심으로 뭐든지 미리 많이 가는 거 작은 것이 좋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건 또 여기서 시세를 표현해가지고요. 별난 것이 다른 얘기입니다. 별자를 별표로 표현하고 별난 것이 좋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별난 사람 특징이 있어야 되는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앞에 나온 거하고 거의 따블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인재는 뭐 기업인 지금까지 얘기한 것 똑같고 학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자기적인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문제 해결이 되겠죠. 30에 약한 얘기를 그래서 인재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도 인재는 이런 인재도 있고 있기만 한 사람, 존재하기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살아요. 내가 우리 연구소에 무해무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입니다. 있긴 있는데 있어서 덕대는 것도 없지만 손해나는 것도 없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월급을 한 퍼센트 정도는 있기만 해도 월급 줄 용의가 있어요. 한 50% 정도는 인재가 되고 한 10% 정도는 놀기만 해도 되겠는데 이 사람은 곤란해요. 있으면 화가 되는 이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유는 찌꺼기 있어요. 나와 있는 찌꺼기. 이게 까딱하면은 이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수한 사람들은 어디든지 다른 작업을 찾아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좀 우수하지 못한 사람은 작업을 찾아서 움직이게 가지 못하니까 찌꺼기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중에 요거도 계속 곤란하겠죠. 이렇게 되려면은 여러 가지 자질을 요즘은 아까 취업생에서 좀 말씀해 주셨지만 자기 전공 한 개 가지고는 못 버티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몇 사람을 대표적으로 아마 사진을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 양반은 안철수 씨죠. 의사 맞습니까? 의사이면서 의사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직업인데 얼마든지 엔조이 할 수 있을 텐데 자기 의사라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컴퓨터 쪽을 전공해서 기동한 기획과 모델로 삼아도 좋을만한 사람이고 여기는 김기현 씨입니다. 골프하면 박세리가 되겠지만 김기현 씨를 그려놓은 이유가 자기만의 독특한 기술을 개발한 거죠. 박세리는 직업 조건이 좋아서 골프 잘할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거는 또 충분히 자질이 있어 보이는데 김미연 씨는 누가 봐도 골프할 스킬이 아니에요. 키도 작고 저희들도 김미연 씨가 미국 갈 때 포럼에 골프 스포츠를 사실 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지원본부장이라고 좋은 직원 사건을 지원하는 친구예요. 요즘 부수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크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 않냐 그랬더니 틀렸대요. 폼을 보라고 한국에서는 저랑 우선 한 번씩 하지만 또 미국 시장에 가서 이거 양반이 우선하겠다 택도보라고 근데 이걸 그 양반이 우선도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체격 조건을 극복하고 자기만의 기술을 독특한 기술을 개발해서 한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오체 만족하는 이유가 이런 이제 뭐거든요. 이런 없어요. 고세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남들을 이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자기를 만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쪽은 이건 인사부서의 인재상 같습니다. 인사팀장의 인사상 같은데 다 농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저희 연구소 조직도를 놓고 여기까지를
저도 이쪽에 있었습니다. 저희 코롱에는 연구 조직이 크게 두 조직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 구미에 있는 기술연구소라고 합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코롱의 지금 비즈니스가 석유, 필름, 산업자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사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서포트하는 하나의 R&D 조직이 있어서 기존 비즈니스를 서포트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92년도에 신강에 그때 중앙연구소였죠. 중앙연구소라고 세워놓고 그때 저는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 골치가 아픈 게 뭐 하는 얘기를 안 해요. 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처벌로 한 60명 세워보고 보면 한 20명에서 80명 정도를 뽑았는데 일을 안 줘요. 뭐를 하라는 게 없어요. 참 고민이더라고요. 그 연구소에 있으면서 뭘 배운 것도 없는데 그 본사 사장한테 가서 뭐 할까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야지 마. 그래서 값없이 그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목표를 하나 정했어요. 여기 보시지만 지금까지 아직 고롱의 메인 비즈니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92년도에 보니까 그렇게 오래 돈 벌 것 같지 않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는 중앙연구소였는데 중앙연구소는 고롱의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연구소라고 정하자. 저희들이 만들어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5년쯤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그러다가 개발이 몇 개 되기도 했어요. 한 개발 제품도 하고 하는데 돈이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중앙연구소 없애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한 150을 했으니까 했었습니다. 회사 전체에 이 경상이익이 남은 게 100억이 채 안 된다는데 전부 중앙연구소 없애면 100억이 안 벌 텐데 사장 입장에서 당연히 없애자고 1년 없애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유는 뻔하죠. 투입은 매년 100억씩 투입을 하는데 돈 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단기라고 없애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사에 돈을 벌어줄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개발한 제품이 공장으로 지어져서 팔아서 이익이 한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희들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연구를 하자 해서 새로운 예를 들어서 정밀화학 연구를 하고 혹은 원료의학 연구를 하고 멤브레인 연구를 하고 이걸 했단 말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사업 조직 중에 어떤 조직이 원료의학 장사를 해주겠어요? 없죠. 멤브레인 장사를 해줄 조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때 그러면 우리가 장사를 하자. 제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발한 제품을 카타로그를 만들기도 하고 동네도 찾아가고 외국도 찾아가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장사한다는데 그게 장사가 쉽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한 98년쯤 되니까 또 IMF가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는 92년도에 생겨서 98년에 IMF가 들어가니까 6년 아니겠습니까? 6년 동안에 연구 개발이 완료되어 가는 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돈을 벌어서 회사에서 덕을 버는 건 별로 없었어요, 사실. IMF가 터지자마자 중앙연구소 없애자니 본격적으로 그런 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장한테 가서 좀 제가 얘기를 하고 한 2년만 기다려봐라. 저희들이 와서 그래서 작성을 했죠. 2년 기다리면 이렇게 지금까지 그때까지 한 500원 내지 700원을 썼더라고요. 500원 내지 700원을 돈을 들여서 그만큼 해놨는데 한 2년만 다 하면 그만큼 돈을 벌어주겠어 했더니 사장은 고개를 가르쳤더라고요. 그 다음 또 내에 가서 어쨌든 남아있었어요.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하러 생기니까 온 동네에서 하는 얘기가 장사를 전문을 하는 전문한테 맡겨야지. 연구원이 무슨 장사를 하는 거 아니고 이제 비꼬는 겁니다. 이제는 또 아까 논리력 이런 걸 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연구소에 있으면서 느낀 것이 요즘은 저희 연구소에서 4%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오늘 누구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루 참았다가 내일 해라. 왜냐하면 저는 공장에 연구소에 있다가 이 연구소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많아요. 왜? 연구비 따려면 우선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또 이런 학년 늘리려고 하면 이사무소에서 기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부딪히는데 부딪힐 때마다 져요. 논리 얘기라든지 이런 쪽이 제가
제가 말하는 솜씨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제 혼자 연구를 하는 겁니다. 한 일주일 동안 어떤 서브젝트가 있으면 누구하고 붙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생각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얘기할까까지 시나리오를 혼자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니까 이제 이기는 확률이 자꾸 늘더라고요. 학교에서 못 배워서 이제 그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내가 후배에서 한 거죠.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루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일 하고 얘기하거나 누구한테 전화할 일이 있으면 1시간 참았다가 하고요. 전화 즉시 하면 상대 쪽이 참버리가 잘 돌아갑니다. 즉시 반대 논리가 나와요. 그럼 지가 자기 목표를 달성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생각을 했다 해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다가 지금 그쪽으로 가버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러 댕겼죠. 그러니까 욕들도 많이 먹었는데 우리 연구원들이 상당히 사실 우수합니다. 지역이 서울 근처에 있다가 보니까 상당히 우수한 맥락을 저희들이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우수한 연구원들을 가지고 이 연구소를 가치 있는 연구소로 만들지 못한다면 차라리 여성이 좋지 않냐 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IMF 때 살아남아서 지금은 큰 돈은 못 벌어요. 비교적 돈 벌어주는데 지금 저희들 개발한 제품의 매출액이 올해 1,000억이 되는 게 저희들이 목표입니다. 지금은 그때 시츄에이션하고 굉장히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 사장이 예를 들어서 저번에 연구소 오셨을 때 우리 가서 들었는데 연구소의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일부러 인사 담당 대표입니다. 요새는 연구소의 본사의 팀장이라고 해요. 저희 부장이 사업부를 담당하는 부장들이 한 5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15명 정도가 연구소 출신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연구소의 사람을 달라게 해요. 왜? 장사를 시켜보니까 연구원들이 더 잘하거든. 여기에 이런 것들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원료리 멤버리 장사를 도저히 못했는데 연구소 출신들이 장사하니까 훨씬 그렇게 잘하니까 또 예를 들어 저희들이 DFR 같은 거 장사를 하고 있는데 드라이브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일즈맨들이 가면 얘기할 게 없어요. 가격 얼마 안 돼. 딜리버리 한 달에 9에 납품해라. 뭐 얘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프로세싱 하다가 보니까 스컴이라고 이렇게 때가 많이 있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제일 만들어야 그럼 기술이 아니면 못하죠. 그리고 세일즈맨들이 이제 저희 장사 에어리가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옛날에 여기 선물 같은 거는 동봉투 하나 뒷에 찔러주면은 잘한데 보내주고 참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몰려있던 사람들이 기술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못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저희 전자재료 쪽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니까 사업부에서 출장을 할 때는 연구소 사람을 데려가지 않으면 가지를 못해요. 제가 다음 주에 출장을 가려는데 3M을 얘기해주면 우리 영업담당 이사가 3M을 이렇게 갔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전자재료를 좀 하려는 거죠. 기획하는 거 하고 앉자마자 이제 기술 얘기합니다. 호롱의 파이피타는 몇 시까지 되느냐 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게 겁이 나가지고 아니 내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모르니까 담당자는 이영희 선생님이라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장은 박호진이라는 사람이니까 아마 그쪽으로 연락해서 하시면 이런 시대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자들이 실제로 다른 회사에도 대접을 받지만 자꾸 얘기가 너무 붙이게 그런 세상이 되다가 보니까 사업부에서 연구원 출신들을 계속 보내라랍니다. 그래서 보내는 그 사람이 요즘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이 연구소에 있으면서 다른 일을 하고 들면 제가 73년도에 코로나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기술을 개발한 지 5월에서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 그때 저는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물론 아니고 학사로서 왔는데 기술 개발 요걸 하고 알려드리더라고요.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저희 연구가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는데 제가 73년도에 입사했고 지금 저희 연구소에 김명철 이사라고 바이오메디컬 연구소를 담당하는 이사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입사가 84년이니까 12년이죠. 근데 그 사이에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원은 보직세고 지자장 생활하고
싸움이나 하고 누구하고 협조도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쓸 데도 없으니까 사업부에도 써달라기도 안 쓰고 생산에 써달라기도 안 쓰니까 어디 있는가. 순서가 되면은 부장이 되면은 연구소 소장관이 하나 있으니까 중간자리 한 개 있는 겁니다. 순서대로 뽑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몇 명이 나가야 되냐. 저희들이 구미연구소하고 여기 1년에 못 뽑아도 20명 이상은 신청을 매년 뽑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것만 해도 220명입니다. 또 우리 선배로서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우수한 연구원을 포럼에서 잘 이용하려고 한다면 포럼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연구원들을 능력을 인정받게 만들려면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남들이 못하는 일을 연구원들이 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사를 시켰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장사를 잘 하니까 지금은 저희 연구소에 각 실마다 9,000이 별로 없어요. 사업부에 연락했습니다. 일본 동아마상입니다. 저희들의 인력을 일부러 안 보내주고 키프해야 될 정도로 연구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또 드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아직은 이 조직은 지금 현재 생겨 있지는 않아요. 원래는 중앙연구소, 바이오메디컬 연구소, 저희가 연구소, 이것도 지난해 이제 강판을 붙여서 연구소 3개로 부과시키고 기술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옛날 같으면 안 됩니다. 전처럼 좀 많아지긴 했는데 연구를 이렇게 잘 하지 못하지 그렇게 연구소 4개씩 만드냐 그거가 걱정돼요. 무슨 이제 연구까지 해주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이제 사장 결제까지는 맡았는데 연구소 안에 미국자를 빼라고 했어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사업 개발실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어디 할 거냐 하면 요 밑에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조직이 하나 더 생깁니다. 생산 담당하는 회사를 저희들이 또 만듭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해서 나오는 제품이 있으면 공장도 저희들이 짓습니다. 저희들은 MDF라고 하는데 마켓 디벨롭먼트 파실리티 한 달이 생산 공장 한 달이죠. 혹시 다음에 신설하고 싶으면 그걸 픽하기만 하면 되는 공장을 짓는 겁니다. 보통 한 100억 이상 수납이 같은 여기 보고 생산을 담당하는 농력 회사를 이렇게 만들고 사업 개발실을 만들어서 연구해서 생산 회사에서 생산시켜서 물론 우리 연구원들이 초기 생산에 다 참여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만들어서 사업 부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때 공장하고 사업 조직을 그대로 사회에 옮기고 이런 시스템을 이제 결제를 받는 시작을 하는데 이거 하는 주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아까 같은 저 많은 선배들 또 후배들이 순서대로 뽑고 나갔으니까 여기서 그렇게 되면은 연구원 중에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사업팀장으로 본사에 올라갈 수 있죠. 또 거기서 거기에 사업 본부가 되면 중견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생산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그 생산 회사의 부장으로 가든지 중견으로 가든지 사장으로 가든지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이 나갈 수 있는 초이스를 여러 가지로 만들고 또 자기도 사실은 이사장이면서 원장 자리 하나, 소장 자리 셋, 기술개발실도 지금은 부장 키우기 하고 이사 키우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연구소 내에서 이제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이 99년도 그때 무시하게 많은 수의 이식이 있었습니다. 왜? IMF 끝나고 보니까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연구원들이에요. 다른 회사를 봐도 연구소도 낮고 그랬지만 지금은 상당히 자기의 초이스가 많다는 것도 인정되고 있고 자기의 성장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다. 그래서 아까 최 박사님 말씀하신 것보다 우리가 할 일이 사실 훨씬 넓죠. 어느 제품을 개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못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조직을 보시면 알지만 저희들이 멤버에 만드는 걸 어느 조직에서 사업을 하겠어요. 생산하면서 못하죠. 우리 것들까지 생산, 개발, 판매까지를 연구원 출신들이 다 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을 해보셔서 알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다음. 그래서 여기 또 전장. 저희들은 연구 스텝을 5개로 나눕니다.
R1 하면 그건 아이디어를 정립하고 어떤 개발 계획을 짜는 단계를 R1 단계, R2 단계라고 얘기하면 랩 스케일에서 옵티멈 프로세스 컨디션을 잡았다고 생각할 때 R2 완료라고 합니다. D1은 이제 파이로트 단계에 완료가 된 것들을 D1 단계, D2 단계는 일부 만들어서 팔아보는 것까지 마켓 디벨롭먼트 퍼실리티에서 생산해서 판매에 연결하는 것까지를 D2 단계인데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장이 생겨서 하는 걸 시작하는 겁니다. 또 보통 연구는 R1에서 D라고 얘기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이 C 단계까지도 개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업개발실은 R2 단계부터 요즘은 사실은 판매 행위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비커에서 샘플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 요약을 하면 외국 제휴회사를 보내서 퀄리티 어프로벌을 받고 또는 뭐 삼성전자에 전달되려면 샘플을 보내서 이것을 만해라 이렇게 오케이 샘플 단계에서 어프로벌이라 이렇게 이어서부터 벌써 이미 비즈니스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려면은 해외 출장도 무지하게 가야 됩니다. 하나의 지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92년도에 연구소를 처음 만들어서 그때부터 해외 출장비를 5천만 원을 넣었어요. 근데 5천만 원을 아무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2000년쯤 되니까 2000년부터 저희들이 1억을 넣었어요. 해외 출장비 연구원들. 근데 1억을 써본 적이 없어요. 5천만 원도 써본 적이 없는데 1억을 해외 출장비를 잡은 거죠. 많이 출장을 다녀라 하는 뜻이죠. 그때 한 2000년도에 7천, 8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1억 5천을 해외 출장을 넣어놨어요. 근데 벌써 지난달에 1억 5천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사장이 연구소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산도 없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공계가 또는 연구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이 이미 기업체에서는 인정이 되고 있어요. 저희들은 회사는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좀 빨리 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4세대 R&D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는 3세대 R&D 하는 얘기 했었는데 3세대 R&D는 뭐 전략이 입각해서 무게감을 하고 이런 거는 그러는데 4세대 R&D라는 무슨 읽어보니까 R&D와 마케팅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4세대 R&D라고요. 어제도 내가 두번 사람들하고 미팅을 좀 하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액정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칼라 지금 생산하려면 33스텝이 걸립니다. RC하고 계산하고 세척하고 건조하고 뭐 이걸 세 번 해야 됩니다. 근데 듀포가 개발한 게 나이스텝이면 액정 칼라 회사가 되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머티리얼을 전부 다 삼성전자에 들어가있다고 부르고요. 근데 그 모든 머티리얼을 지가 생산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계는 어린이집에다 오해해주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필름이 가장 키 머티리얼인데 그거는 호롱이 하면 어떻게 안 되니까 그 세계 필름 회사들은 R&D하고 마케팅만 잡고 있고 생산은 그 잘하는 집에 맡기는 오해를 맡기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주로 가는 분야들이 R&D나 마케팅을 하고 거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좋겠지만 가장 기본의 기본인 것은 어학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하는 역할을 참고로 해서 좀 많이 개발하시면 유용한 인재가 되려고